너의 그 잘못된 군 생활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방법은 매밖에 없다라고 한 거죠. 동기가? 그렇죠. 황당함을 넘어서 이거는 분노를 넘어서 오히려 뭐 하자는 미친놈이다, 거지. 이 약간 놈은. 좀 무섭다라는 느낌을 가졌대요. 왜 이러나? 무슨 의도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미친놈 아닌가요? 제정신은 아니겠죠. 예. 미친 새끼 아닙니까 이거?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본 방송은 더 재밌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요. 오늘 방송이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본 코너죠. 기레기 판별기 시작하겠습니다. 4월에 발생했던 이 엽기적인, 그야말로 정말 엽기적인, 그냥 엽기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클래스가 다른 이 군 가혹행위가 뒤늦게 웃으면 안 밝혀져. 에? 웃으면 안 되죠. 그렇죠. 웃을 일이 아니죠. 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 가혹행위 취재를 계속 KBS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김용준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용준 기자,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오늘 머리를 소령처럼 깎은 김소령 김용준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기소개 김소령 준비했네. 준비했네.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유, 좋았어요. 머리도 준비한 거 아니에요? 머리 준비하고 왔어요. 이 앞에서 자르고 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방송 때문에? 네네. 근데 카메라 보고 있어도 되나 이거 어색한 그렇습니다. 건가? 그런가요? 저를 봐줘도 되고 카메라 네네. 보셔도 되고 네. 시청자들과 뭔가 아이 컨택 하고 싶다 그럼 카메라 보시고 네. 진심을 전하고 싶다 그럼 카메라 보시고 알겠습니다. 좀 군생활에 특화된 여러 가지 경험에서 비롯된 취재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기자하기 배경이랑 전에 예. 군생활 약간 프로필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 그렇습니다. 뭘 하셨고 궁금하실 것 같아 네. 듣다 보면. 하여튼 저는 중2로 전역을 했고요. 네. 저 ROTC로 임관을 해가지고 처음엔 저 7사단 여기 지금 7사단에 아 그래요? GOP 부대에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정훈장교 그걸 하니까 그때는 기자를 상대하는 거였죠. 오히려 이제 뭐 사고 나면 기자들한테 뭐 대응하고 근데 제가 기자가 돼버렸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부에 있는데 사실은 저는 사회부에 와서는 제가 요 직전까지 국방부 출입인데 네. 절대 내가 군 아이템을 안 하겠다라는 왜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강남 뭐 등등도 할 게 많은데 할 게 너무 많죠. 여기 와서까지 군으로 이렇게 막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와중이었어요. 늘 그렇게 해왔고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사회부 와서.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듣고 흘렸죠. 귀에 들어오는 게 엄청 전 후반 각지의 제 선후배 장교들이 쫙 계신데 뭐 하면 다 김 기자한테 제보하나요? 제보는 아니고 하소연.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 건수가 잡히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해봐. 뭐 그런 거죠. 이제. 정색하고 갑자기 야 똑바로 얘기해라. 그런데 사실 그래서 다 넘겼어요. 넘기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제가 휴가였는데 휴가 중에 이제 뭐 내용을 듣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점 찍은 게 내 모부대 7사단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이건 써야겠다 해서 하게 된 거죠. 휴가 복귀하자마자. 네, 휴가 복귀하자. 아니 제가 전에 회사 화장실에서 김 기자가 뭐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계속 야 뭐 있으면 빨리 좀 내놔봐. 엄청 누굴 이렇게 짰어? 저런 식으로 취재하더라고. 쪼는구나 되게. 내놓으라고. 아마 후배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취재원들한테. 네, 그랬겠죠. 자, 그래서 우리 김소령님이 자 어떤 리포트였는지 짧은 리포트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육군 일병이 군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도 화천 지역 육군 7사단 예하부대 소속 동기생인 A와 B 병사는 지난 4월 친목 도모를 이유로 외박 허가를 받고 부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기 위해 화천 읍내 한 모텔에 들어가자 A 병사의 말과 행동이 돌변했습니다. A 병사가 갑자기 주먹으로 B 병사의 뺨과 복부를 수차례 때리더니 화장실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B 병사에게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혹 행위는 외박에서 돌아온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대변을 B 병사의 입에 넣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후엔 다른 두 병사의 병사들마저 가혹 행위에 합세했습니다. 이들이 B 병사를 괴롭힌 것은 단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다 못한 B 병사는 상부에 이를 고발했고 군 검찰은 지난주 A 병사를 구속 수감했습니다. 구속된 A 병사는 몇 차례 폭언한 적은 있지만 B 병사에게 대소변을 실제로 먹게 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자, 일단
정말 참혹하고 엽기적이라는 근데 말밖에. 참 뭐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 네. 생각하면 참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김용준 기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일단 뭐 리포트에 나오긴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일단 7사단 예하 부대 소속의 동기생이죠, A가 B가. 네네네네. 근데 보통 동기생은 친하지 않나요? 친해야죠. 근데 이 둘은 안 친했던 건가요? 아, 사실 이제 처음엔 잘 지냈다고 합니다. 보니까 처음엔 잘 지냈고 당연히 동기생이니까 뭐 서로 이렇게 요즘 계급이 어느 정도예요, 이분들은 지금? 지금 현재 일병이고. 아, 일병. 네, 그럼 군생활 같이 좀 했네. 그렇죠. 올 초에 입대를 해서 이제 동기가 됐고. 아, 그럼 갓 이제 일병 달았겠네요. 그렇죠. 이제 5월 즈음에 달았다고 하니까 네, 이제 얼마 안 됐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잘 지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당연히 같이 챙겨주고 했는데 점점점 이제 변해갔던 거죠. 이 가해 병사가 피해 병사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이제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건데 네. 처음부터 이렇게 나쁘고 이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이면은 이제 이병 마로봉 정도였겠네요. 그 정도 됐을 거죠. 그때 친목 도모. 네네네. 그러니까 부대에서 그러면 야, 얘 동기가 둘이에요 그러면 A 병사 B 동사? 몇 명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 둘을 외박을 같이 보낸 거예요? 보낸 게 아니고 그 네. 가해 병사가 요청을 한 거예요. 얘랑 같이 나가겠다? 네, 내가 오늘 이 병사랑 동기랑 같이 B랑 나가겠다? 네, 외박을 가서 같이 좀 친목도모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외박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가혹행위는 선임이 후임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부대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동기끼리 그것도 외박을 나오면 사실 이게 저는 공익근무를 해서 잘은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아,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엄연한 병역 의무를 다. 네. 그 다가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외박을 나오면 훨씬 더 좀 군기가 느슨해진다거나 서로 친근하게 지낸다고들 하던데 네네네. 아니 뭐 보통 당연히 같이 나오면 그리고 더 거기다 이거는 선임 후임 관계도 아니고 술 한잔 하면서 예, 예. 막 부대 욕하고 막 주임원사 욕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신종 병영 부조리로 좀 개념을 신종. 잡고 있어요. 뭐냐면 신종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영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렇죠. 선임병이 혹은 간부가 상급자가 이렇게 가혹행을 하는 게 왕왕 있는 일들인데 이거는 이제 영외에서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외박할 수 있는 외박증을 받고 나가서 한 상태고 완전 처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기고 이러다 보니 이 신종 병영 부조리를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군에서 지금 감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또 후속 보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이 가혹행위라는 게? 네네, 제가 어렵게 그 피해자의 가족 친형을 뵀어요. 아까 뵙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형. 예, 친형님 뵙고 왔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소변을 입에 넣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일부 폭행 이 정도가 저도 폭행이 어제 보도했을 때는 뺨과 복부 정도를 때렸다 정도로 이제 군에서 설명을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고환 부분을 수차례 이제 손으로 했는지 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때려서 이 부어가지고 수차례. 네, 그래서 부어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뭐가 있는지 보려면. 근데 너무 부어서 초음파 검사를 못 하고 지금 돌아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병원에 가야 되는 거. 붓기가 좀 가라앉아야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대 내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고환을? 그것도 이제 확인 중이지만 아마 그랬는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환 지금 염이 이제 있다는 소견이 나왔고 이제 붓기가 좀 가라앉으면 좀 정밀하게 초음파 검사랑 등등 해가지고 뭐 잘못된 게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추가로 된 거는 이제 그런 중요 부위도 급소죠. 이제 수차례 이제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월급과 금품을 갈취했다라는 정황이 좀 보여서 그 부분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좀 보입니다. 뭐 한두 가지 아닌데 진짜 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네네. 때리고 하면서 뭔가 말을 하면 때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라고 하면서 때렸던 거예요? 그 공통적이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때린 사람은 지금 구속된 상태인 동기 병사지만은 이제 선임병도 2명 같이 있었고 어쨌든 이제 때렸을 그러니까 부대에서 때렸을 때. 그렇죠. 때릴 때의 이유는 똑같았다고 합니다. 군 생활을 이거밖에 못하냐 그런 이유. 다른 사람들도 아니요, 그 때린 병사가 때린 자기도 병사가? 동기인데 그러니까 뭐 더 된 것도 아닌데 이제 군생활 이거밖에 못하냐라는 게 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똑바로 해라. 동기 기자한테 너 취재 이거밖에 못하냐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의 그 잘못된 군 생활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방법은 매밖에 없다라고 한 거죠. 동기가 그렇죠. 아니 근데 매밖에 없다고 할 정도의 이 가혹행위가 아닌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통 지금까지 뭐 제가 뭐 다양한 뭐 가혹행위 정말 버라이어티한 가혹행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걸 많이 들었지만은 네네네. 요런 더러운 가혹행위도 굉장히 저는 사실 요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죠. 예. 사실 제가 보도에는 너무 자세하게 넣지는 않았어요. 좀 예, 또 이게 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한데 이제 오늘 제가 피해자의 친형님을 만나고 와서 네. 적나라하게 이런 부분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그래요? 설명을 드리면 예. 그 본인에게 이제 소변을 그 모텔 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이제 누게 하고 그거를 이제 그 퍼다가 이제 세수를 하고 그다음에 입에 머금어라 그러니까 가글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시켰고 실제로 했다라고 이제 피해 실제로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해병사는 말만 그랬지 안 그랬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 말만 그랬지 실행하지 않았다. 네네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가해병사는 근데 피해 병사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당했다는 거죠. 예, 실제로 했고. 근데 왜 그때 왜 이거를 그러니까 뭐 힘이 딸려서 반항을 못한 건가요? 그 피해 병사는? 이 피해 병사가 친형의 얘기입니다. 그 사회에 있을 때도 이렇게 좀 소극적인, 그러니까 원래 개인기피증 성격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소극적이고 항상 뭐가 있을 때 끙끙 앓고 아유. 누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는 성격이라고 해요. 그게 뭐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군에 있다 보니 그런 성격이 이제 더 이렇게 그쵸. 무서워진 거죠. 왜냐하면은 선임병도 아니고 동료도 모르고 초반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병사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에 이 사람이 내가 발설했을 때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말을 못했던 거죠. 여러 가지가 그럼 이 동기 가해 병사는 다른 사람들한테 안 하고 이 피해 병사한테 B한테만 이렇게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런 걸로 현재까지는 언제까지는? 예, 파악되고 있는데 또 뭐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군이 아예 부대 전체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원래 한번 하면은 부대 정밀 그렇죠, 진단 그렇죠. 예. 무조건 부대 정밀 진단 나오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후 대변을 입에 넣게 했다는 건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건? 이게 그 가해 병사가 불침번을 하는 날이었어요. 예, 피해 병사는 불침번이 아닌데 자고 이렇게 있는데 깨워서 깨워서 이제 화장실로 불러낸 거죠. 어차피 밤에 불침번하면은 깨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직 뭐 그렇죠. 간부 빼고는. 간부도 보통 자고 있습니다. 저 간부 출신인데 저는 자지 않았어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 갑자기 왜 얘기? 그래서 예, 깨워서 예, 불러서 이제 화장실로 오라 한 다음에 변기에 있는 저 똥찌꺼기 찍어서 입에 넣어라. 왜? 군 생활을 제대로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항상 이유는 같았다고 합니다. 자고 있는데 깨워서 그래서 이제 인분을 찍어서 입에 넣었다는 게 피해 병사의 진술이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해 병사는 전혀 아니다. 말만 그랬지 실제로 안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누구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가혹행위를 당할 때는 1대1로 당하기보다는 어떤 뭐 그 집단에 의해서 그 권위에 의해서 맞아요. 뭔가 그 권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막 둘이 부대 바깥 나가서 1대1로 모텔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랬고 아무도 없는 데서 깨워서 그랬고 불구속된 병사가 또 둘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두 선임 병사인가요? 네네네네. 이 병사들도 이제 뭘 했어요, 폭언이나 이거? 욕은 했다는 거는 이제 진술을 받았고 이제 폭행까지 가담했는지 그 외의 행동도 같이 했는지 이 대변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뭐 방존했는지 등등은 파악 중인데 어쨌든 동기생과 선임병 2명까지 몰아서 이렇게 하니 더더군다나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거죠. 이런 댓글 있어요. 우리 김웅준 기자 여기 네네네. 2번에 네네. 다음에 눈 있는 사람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에 눈 있는 사람님이 쓰신 댓글입니다. 아주 쓰레기들만 모여 있구나. 관리 감독 안 하고 있느냐. 대가리들이 먼저 똥덩어리들인가. 에이 더러운 것들. 네, 다음 댓글도 GBR 팍2라는 님이 동조하는 인간들도 똑같이 나쁘다. 그런 버러지 같은 일을 말리긴커녕 같이 동조를 해. 아니 이게 부대에서 이게 그 전에 에이구 뭐 인분을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라는 사실 그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증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그래서 지금 피해자에서 굉장히 피해자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가족들이나.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 가해병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장실에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으니까 안 했다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계속 게다가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진술에만 지금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대신 나서서 진술해주고 있지는 않고
더군다나 그 최근에 저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가해병사한테 구속된 했는데 그걸 또 거부했어요. 자, 당당하다면 할 만한데 거짓말 탐지기는 또 거부한 거죠. 근데 거부하면 또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당했다라고 이제 피해자는 당연히 주장을 하고 있고 가해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 증거는 없고 진술에 의존해야 되고 거짓말 탐지기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자, 군 당국도 좀 수사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뭐 그냥 장난으로 말했고 실제로 안 했다. 왜냐면 뭐 모텔 방에도 CCTV도 없고 사실 뭐 성폭행 성추행도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네네. 이게 이런 식으로 보면 뭐 증거 없다고 계속 버틴기에는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게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야겠죠. 네. 뭐가 나와야겠지만 참 어렵다고 합니다. 밝혀내는 게. 그럼 이게 그 부대 내에서는 이게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하고 있는 간부도 피해 병사 가족에게 전화를 했었대요. 애초에 초반부터. 처음부터. 뭐 아드님이 이렇게 아주 막 원활하게 잘 이렇게 적응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이긴 합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관심사병?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건 아니었고.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런 걸 알았으니까 부대에서 조금 더 면밀히 그렇죠. 관심을 가져 봄직했었는데 참 아쉽게 됐고 더군다나 동기가 이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것도 그래요. 설마 동기가 그러겠냐라는. 그래서 여기 보면 루리앱에 제루아르님께서 동기생활관이 마냥 좋을 것 같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동기생활관 하면은 동기나 위아래 한두 기수랑 계속 방을 쓰게 되는데 좋은 애면 상관없는데 족 같은 사람이 동기나 근처 기수에 있으면 2년 동안 그 사람이랑 계속 써야 함. 그렇죠. 미쳐버림.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선임병이 있으면 그거를 제지할 수도 있고 한데 동기끼리니까 또 말을 못 하는 거죠. 동기인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선임이랑 같이 쓰면은 언젠간 나도 병장이 될 거야. 네네네. 요런 약간 희망으로 또 버티잖아, 또 시간을. 악순환이죠. 악순환이.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가면은 계속 이제 개 같은 새끼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개 같은 선임 있으면은 저 새끼 언젠가 나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나갈 때 넌 참 개 같은 새끼였어라고 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도 하고 이제 또 동기끼리니까 말을 못 해요. 동기의 뭐 동기가 뭔가 우리 속된 말로 꼬지른다고 하는 게 비겁해 보이니까. 고춧가루 보인다. 창피하기도 하죠. 네, 창피해 보이기도 네. 하니까. 또 동기욕을 먹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쁜 거를 봐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오히려 그 상급자 하급자가 있으면 뭐 저 선임이 저럽니다 혹은 저 하급자가 이런다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훈련소 가면 처음부터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동기사랑 나라사랑. 예. 그것도 언제적 얘기인가 싶어요. 동기사랑 나라사랑 너희는 저도 다 동기라고. 훈련소는 가봤습니다. 아니, 그렇구나. 거기서 그렇게 네,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야 이제 약간 좀 동지감 느껴지네. 이 케이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 동기생활관이라는 게 2015년에 윤일병 사건 이후로 이제 병역문화 혁신 차원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사실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어요. 동기끼리 같이 방 쓴다고 가혹행위가 없겠냐. 우리가 남중 남고나 등등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친구지만 힘센 사람이 이제 괴롭히는 것처럼 뭐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게 방안은 아니다라는 그때 우려도 있긴 했었어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동기끼리 일어나는 일이 어땠는지는 그들만이 알고 있겠죠. 같은 방 쓰는 사람들끼리. 물론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했던 짓을 보면 아마 짐작은 되죠. 평소에도 어떤 분위기를 조성한 친구가 아니었을까 정도 짐작이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이제 이 가해 병사는 이 동기지만 얘가 일을 못했을 때 나까지 같이 욕먹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상급자나 간부들한테 왜 이렇게 일을 똑바로 못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더 많이 뭐라고 하고 욕하고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참 감싸줘야 되는데 얘는 말로 해서 안 되네. 약간 이런 개념이었는 것 같아요. 그게 군대가 그 유격훈련 가서 이거 팔벌려 뛰기 있잖아요. 이거 마지막 구호 붙이지 말라고. 네네네. 근데 한 명이라도 붙이면 다시 시키잖아요. 그렇죠. 날씨 더운데 마지막 구호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못 차립니까? 마지막 구호가 나왔으니 배로 올라갑니다. 20회. 열리고 열어. 넌 저기 와. 넌 뒤졌어 일로. 야 숫자 못 세냐? 정신 못 차립니까? 40회. 실시. 그러니까 족 같은 거 존나 시켜요. 진짜 나 지금 사회가 더 열받네.
그런 식으로 한 명이 실수하면 연대 책임이라고 니네는 다 하나의 운명이다. 그런 거부터 저는 고쳐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런 식이니까 이 새끼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이 새끼 고문관 새끼 때문에 우리 동기 다 욕먹는다. 그래 네가 다 나쁜 새끼다. 너 더 괴롭혀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한 거 고문관이었어요? 아니 저는 뭐 되게 저는 열심히 하는 했는데 거야 갑자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20 20 자 40개 시작 막 이런 40 막 이런 주로 아니야 안 했는데 진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진짜 이게? 저는 제가 그 뭐 유격 교관도 잠깐 했겠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연대 이런 거는 좀 군이니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말이 안 되는 정도의 과한 연대 책임은 좀 지양해야겠지만 어쨌든 군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네. 사병과 간부 간에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선을 그었어. 선을 그었어 지금. 이렇게 그 너 때문에 내가 저 혼나야 되느냐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했어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추정하는 거고. 동기가 어쨌든 이러면 안 되죠.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이고 바르고 하고 싶어. 그런 댓글이 사실 저희가 네. 이제 댓글을 다 쓰지 않았지만은 그 친구도 마음껏 먹게 해줘야 된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내용이. 네네. 조금 전에도 제가 오기 전에 그 모 선배가 베스트 댓글 지금 올라간 1위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뭐가 그래서 올라왔나요 지금? 여기 와서 혹시 이거 읽으라고 할까 좀 그렇다 했는데 일단 지금 읽어 보시고. 근데 지금 좀 전에 진행하시는 톤 자체가 수위가 높아서 이거는 뭐 아주 노멀한 것 같습니다. 저놈도 똑같이 똥 처먹이고 급소 처발라서 감방에 쳐넣고 작사를 내줘라 쓰레기 새끼라는 게 지금 베스트 굉장히 댓글인데. 드라이하네요. 드라이하고 양호하네요. 그건 이제 또 감정 같이 섞이지 않은. 네네네. 굉장히 그냥 그대로. 그 형님이 오죽 마음이 아팠으면 이 사실 본인 동생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게 숨기고 싶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화 많이 났을 거예요. 어땠어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형님 기사를 쓴 거 말고 약간 그분의 지금 감정 상태가 어땠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분노를 넘어선 수준이었어요. 이 친형님은 구속되기 전까지 전화, 카톡 이런 게 친형님, 이 피해 병사의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이 가해 병사가 네네네. 본인이 아니면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직접.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네, 가족과 그러니까 형과 저 아버님 그리고 저 가해자의 그 아버지는 직접 피해자의 아버지의 직장까지 찾아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선처를 호소한 거예요? 선처를 호소했는지 헷갈린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봐도 이게 선처를 호소하는 건지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갖고는 있는데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좀 발췌해서 좀 필요한 부분만 읽어주시면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라도 달게 뭐 받겠습니다. 처벌을 뭐 이런 말도 일부는 있지만 나도 지금 힘들다. 그거를 왜 그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가해 병사가 친형한테 직접 얘기한 거. 카톡으로. 친형한테. 나도 지금 뭐라고? 힘든 상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앞에 뭔 맥락에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맥락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답이 없고 응답이 없고 안 받으니까 당연히 가해자의 전화를 받고 싶겠어요 친형이. 그렇죠. 그냥 수사로 해서 이제 처리가 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제 말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머리가 지금 돌아버릴 것 같네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 형님도 누가 누구한테 힘들다고 하는 거야라는.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그 요새는 사병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핸드폰을 쓸 수 있어요? 요즘은 저기 생활관에 휴대전화가 다 있고 보급형도 있고 본인 것도 갖고 와서 행정관에 맡겼다가 본인 게 있어요? 네네네. 행정관에 맡겼다가 이제 일과 시간에 뭐 휴식 시간이나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 무슨 뭐 같이 축구하고 이런 게 아니래요. 다 자기 핸드폰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가혹행위가 줄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뭐 그런 얘기도 그게 아닌 왜냐면 걸로 바로바로 밝혀졌잖아요. 이제 소통이 되니까. 그치 소통이 돼. 그런데 그 형님한테 그렇게 저도 힘듭니다. 저 돌아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형님 입장에서 황당했을 것 같아요. 황당함을 넘어서 이거는 분노를 넘어서 뭐 이런 뭐 하자는 미친놈이다, 거지. 이 약간 놈은. 좀 무섭다라는 느낌을 가지셨대요. 왜 이러나? 무슨 의도인가? 아니 본인 그 주장대로 뉘우칠 일이 없으면 이제 뉘우칠 일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사과는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형님은 좀 그런 짐작을 하셨대요. 좀 합의를 바라는 게 아닌가. 근데 합의할 생각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이런 것도 합의가 있나요? 이게 군형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이제 오늘도 이제 국방부 장관이 특별하게 지시를 내린 것처럼 이제는 합의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안 이제, 되잖아요, 예, 강제로 저기 되는 거고 합의든 말든 합의도 안 하실 거지만 예. 이거는 그리고 이제 군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돼야 되는 사유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합의한다고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는. 그리고 지금 다음 댓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낭만자객님이 우리 막둥이 뻘인데 정말 신고 잘했어요. 신고해줘서 제가 다 고맙네요. 많이 힘들었을 건데 용기 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된 계기는 뭐라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인이 부대에 신고하게 된 계기는 이제는 못 참겠다였었어요. 그때가 이제 급소를 구타당하고 병원에 가기 전날. 전날. 그리고 아니 맞고 바로 간 것도 아니야 또 하루 있다 간 거예요 또.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부대는 그렇게 처음에 알게 된 거고 부모님과 가족들은 그 병원을 가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 병사가 아버지 카드를 쓰는데 네. 신용카드 을 쓰면 이제 아버지한테 띵동 뜨잖아요. 그렇죠. 병원. 근데 이제 병원 뭐 무슨 민간병원을 왔어요. 병원 뭐 10몇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냐 해서 전화를 한 거죠. 아빠 나 지금 비뇨기과 왔어요. 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네가 폭행을 당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6월 13일. 아버님도 정말 마음이 무너지셨어요. 두 분 다 쓰러지셨대요. 정말. 그 대소변이라는 그 피해 얘기를 듣고는 바로 쓰러지셨대요. 쓰러지실만 하죠. 그러면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들은 거예요? 군 간부한테 전해들은 거예요? 아니면 아들한테 직접 들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간부가 같이 인솔을 해서 가서 간부한테 또 듣고 그다음에 아들한테도 일부 듣고 아들은 그때 6월 13일 그때도 말을 하는 거를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꾸 물어보고 추궁하니까 이제 조금씩 얘기하고 이제 형한테 문자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 문자로 얘기했어요, 사실은. 근데 형한테 많이 좀 의지를 하는 친구예요. 예, 부모가 걱정할까봐 형한테도 잘 안 하는데 형이 계속 너 뭐 있지 하니까 왜냐면은 한 번씩 면회 갈 때마다 뭐 얘가 좀 멍이 들어 있고 정말로 눈이 풀려 있고 약간 퀭하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전화를 하던 동생이 일주일에 한 번 뭐 열흘에 한 번 하고 이러니까 뭐 있지 근데 말은 안 하다가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6월 13일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1번 그러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1. 걔가 시키는 대로 외박 때 밤에 오줌 싸라 해서 오줌을 누고 그 오줌을 입에 머금고 있으라 시켰다. 2. 걔가 시키는 대로 걔가 불침번일 때 나를 깨워서 화장실에 가서 변이 남아 있는 그걸 일부러 떼서 나보고 먹으라 시키고 그대로 하고 그걸 씹었고 그 다음에 먹으라 해서 먹었다. 그러니까 씹고 먹었다는 거죠, 변을. 3번 무전실에서 걔가 시키는 대로 말을 따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말은 부모 욕이었다.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 당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를 복창하라고 해서 말했다. 이제서 이제 형님이랑 가족들이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아니 이 가해자분은 그게 사실이라면 미친놈 아닌가요? 제정신은 아니겠죠. 예. 미친 새끼 아닙니까 이거? 이 친구가 거짓말로 이거를 짜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피해 지금 자료 사실 저도 그 군에서 그 간부로 있으면서 여러 사건들을 다뤄보기도 하고 했지만 피해자가 굳이 얻을 게 없어요. 이런 거를 거짓말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것이고 또 이 진술의 그 디테일이 정황이 굉장히 그 잘 말하고 있어요. 뭐 이거를 뭐 앞뒤로 갖다 붙이고 잘 기억이 안 난다 꾸며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진술은 더디긴 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해요. 들어보니.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렵게 피해자는 지금 어디 있죠? 피해자 지금 저기 부대 안에 그러니까 이게 좀 힐링 캠프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군에 부대 안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뭐 부대 적응을 잘 못하거나 혹은 뭐 우리 소위 말하는 관심병사, 정확히 말하면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병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뭐 여러 가지 힐링 활동을 하는 뭐 우리 따지면 센터 같은 개념이 있어요. 뭐 부대 뭐 건물 하나에서 하는 거. 지금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뭐 힐링 치료 뭐 이런 개념으로 상담도 받고 이러고 있고 종합 심리 상담도 받았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있고 조사가 있을 때 일부 이제 부대 군 당국 수사관에 의해서 조사에 임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고환 그 치료도 받으러 가야 되니까 병원도 다니고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네이버 아르티 땡땡땡땡 님께서
이번 일이 특별한 것 같지 군대에서 한 명 병신 만들기 쉬움 크크크 적응 못하는 애들 도와주는 경우는 드물고 그냥 귀찮은 짐짝 취급하는 게 한국군이잖아. 뭘 처음 듣는 소식인 것처럼 그래. 우리가 저기 군에서 대책을 세울 때 자꾸 뭐랄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뜬구름 잡는 대책이 좀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죠? 이런 경우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기끼리 생활관을 쓰면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병 상호간 지시하는 걸 금지를 시켰어요. 그때 또 같이.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상병장이 뭐 1, 2병한테 뭐라고 하지 못해요. 뭐 나와서 뭘 해. 뭐 절로 가. 뭐 이런 거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가혹행위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대놓고 지시를 하면서 있는 가혹행위는 저희가 얼마 될까 싶어요. 다 그렇죠, 음지에서 그렇죠. 하는 건데 일 끝나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개념은 좀 착오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정말 부대 그 조기 식별, 그러니까 없앨 수 없다면 조기 식별과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많이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없어질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없어질 거라는 기대를 헛된 희망을 갖지 말고 만약에 생겼을 때 빨리빨리 처리하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기 발견? 식별하는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게 더 낫겠다. 오히려 그런 게 더 낫지. 뭐 상호간에 지시하지 않고 돈끼리 같이 방 쓰고 이게 무슨 가혹행위 근절 대책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도 이제 이런 거를 고발 보도를 하고 좀 바꿔보려고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이거를 좀 더 군이 좀 더 잘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정말 자기 자식들을 정말 맡기는 건데 국가에다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보도를 계속 하는데도 이게 계속 바뀌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기자로서 어떤 좀 느낌이 좀 들어요. 두 부류인데 저는 정말 부대가 그리고 군이 욕먹어야 될 것, 개인이 욕먹어야 될 것. 아, 근데 이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초기니까 좀 지켜봐야겠지만 부대가 욕먹어야 될 것이 있으면 이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사가 저는 항상 그렇게 왔으니까 마무리됐다 하면 또 취재 들어갑니다. 잘못된 부분이 근절될 수는 없겠지만 어렵겠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야 조사하는 방향 자체가 제대로 잡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말씀을 들으니까 군의 어떤 가혹행위나 군에 문제된 거는 사실 이 기자가 할 수 있는 그 기자가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확실히 있긴 있는 거네요. 다른 그럼요. 분야보다. 네네. 군은 굉장히 민감하구나. 사실 제가 그래서 오전에 사실 제가 장관님하고 카톡을 좀 주고 받았어요. 그 아침에 뭐 특별 지시를 이제 엄정하게 조사를 시키면서 봤어요. 장관님께서 그 카카오톡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통화를 안 하고 카톡을 주고받아. 저는 통화도 하는데 오늘은 저 아침에 그 국무회의가 있어서가지고 그냥 카톡만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디테일 좋다. 네네. 그러니까 동네 이장님 얘기하듯이. 네.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니 자, 하여튼 뭐 엄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후속 조치 엄정하게 잘하겠습니다. 국방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잘 도와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라고 그러면 보내주셨는데 김 기자 기사에 나오는 국방장관의 지시는 카톡에서 아니요.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한테 보내주신 거고. 그런데 이 언론이 문제라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자 우리 정연욱 기자가 여기 엠팍 댓글 하나 읽어주세요. 일단 읽을게요. 엠팍의 베어스 V6님께서 언론에서 군 때리기 기사 엄청 올리네요. 진짜 기레기들. 어제 셋대 소동으로 전투기 출격한 거로 뭐라 하고 공군 부사관끼리 싸운 거로 뭐라 하고 육군 병사 가혹행위랑 엮어서 연일 까고 있는데 저 정도는 사회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렇게 난리칠 법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북미 정상회동 때문에 정부 깔 게 없으니 군 기강으로 까고 있네요. 아니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는 보도하면 안 돼요? 난리칠 법한 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이분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확실한 거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병수야, 병수야 미안하다. 잘 듣고 있어? 괜찮아? 강명수 기자가 지금 충격의 지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도 좀 제가 그 지금 사회부 사건팀에서 지금 470일 정도 지금 체류하고 있는데 지금 나갈 날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 체류 중에 사실 이 정도의 것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배열 아니 이거는 저는 V6 태어나서 이런 거는 아니 이게 무슨 일상적으로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칠 법한 일이에요. 근데 되게 적극적인 네티즌이시네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면서도 아이디는 베어스의 승리를 또 주문하시는 베어스 V6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처벌될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네. 자, 김용준 기자가 여기
10페이지 제일 위에 네네. 네이버 댓글 하나 읽어봐 주세요. 예예. ABR 땡땡땡님 폭언을 포함한 가혹 행위자 적발 시 그동안 군 복무 기간을 불인정하고 신병 교육대 재입소 및 훈련병으로부터 다시 군 생활을 시작하는 군생활 리셋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가혹 행위는 없어질 겁니다. 무슨 기사 같은. 아, 신박한데? 댓글이네. 근데 이러면 절대 안 할 것 같긴 해요. 트위터에 안성택 숑숑군님이 가해자는 신교대 수료 후에 다시 자대로 전입 가서 가혹행위 피해자의 후임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시 가혹행위 해라. 이게 바로 군셉션. 그러니까 계속 무한 반복. 그러니까 근데- 가혹행위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기본적인 개념이 제가 너무 군심을 자꾸 드러냈나요? 그냥 이 군에서 뭐 소위 말하는 그 뺑이를 또 쳐라 이렇게 군 자체에 대한 느낌을 그렇게 주는 거가 사실은 좀 탐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군이 무슨 벌칙 받는 곳인가라는 생각.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신성한 의무를 복무를 수행하러 맞아요. 가는 그러니까 곳인데. 이제 신성한 의무를 복무하러 가는 거지. 물론 내가 가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네. 사실 제가 군대 갈 때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아, 그럼요. 가기 싫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무슨 뭐 내가 그럼 한 명이 몇 명의 목숨을 내가 지키는 거지? 내가 혼자 계산해봤어요. 뭐 몇 천만 국민인데 30만이면 병수처럼 60만. 비례식으로. 60만. 근데 강병수 같이 비례식으로 띠디디디디 계산해봤거든. 그때 뭐 몇 명이 28명인가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 몇십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 한 명 가면은 몇십 명이 발 뻗고 자는구나. 혼자 그냥 훈련병일 때 그 생각을 하면서 버텼단 말이에요. 저도 그 군 생활 자체를 벌칙화 같이 희화화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엔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사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그렇죠. 네이버에 WKDD 님이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꼰대 소리 들을까봐 진짜 편해지니까 군생활 눈에 뵈는 게 없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 또 다음에 프레그런스님이 선임들보다 군 복무 날짜 당겨줘 휴대폰까지 쓰게 해줘 왜 그러니 얘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분들 다 예비역들이겠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꼰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자꾸 잡생각하고 이상한 짓만 하는 거다. 정신없이 훈련하고 하면 지쳐서 잔다. 근데 자꾸 뭘 주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여지를 주니까 여유를 이상한 주니까. 짓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군대 개판이다. 근데 잠깐 저 에피소드 같은 거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제가 지난주 휴가 기간이었는데 휴가 때도 저는 군인들 좀 만나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해. 그게 참 좋아요. 근데 진짜 그만해 그 중에 제 후배 그 소대장과 중대장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배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뭔 일이 있었냐니까 그 마음의 편지 민원이 올라온 거예요. 뭐가 올라왔냐면 저 사람들은 대화를 저렇게 하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 뭔 일이 있었느냐. 네, 뭐가 올라왔냐면 그 징계를 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본인이. 네.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분은 간부신데. 네. 마음 편지 올렸으니까 이제 그쵸, 징계가 그쵸. 나갈 수도 있거든요. 처리를 똑바로 못하면. 그러니까 옆부대는 평일에 외출 외박 나갈 때 대대 미니버스로 PC방에 내려주는데 우리는 안 내려준다. 그래서 뭐 걸어서 가느라 넘어져서 다쳤다. 차 태웠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냐. 이런 백화점 민원 같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루리앱 댓글 우리 정혁 기자 읽어주세요. 루리앱의 루리웹님이 저런 머저리들 때문에 다시 기존 내무반 하자는 얘기 나오겠네. 네, 다음 것도. 다음 피 흘리는 새님. 군대 안에서 가혹행위는 사회에서의 가혹행위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밖에서는 그래도 집으로 도망칠 수 있지만 군대에서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궁지에 몰리게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관련자 전원 처벌하고 타부대로 흩어지게 배치해줘야 한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부대 전체가 이제 그 원래는 이게 지금 7사단 연대에 있는 그 안에 또 중대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데가. 그러면 보통은 그 사단에서 뭐 수사를 전담하고는 합니다. 사단원병대. 근데 오늘 장관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육군본부와 국방부까지 지금 붙었어요. 6번에서. 그 말은 이제 군사령부 군단까지 다 붙은 거고 여기. 그러면 이 부대는 지금 정지죠. 아마 싹 보낼 거고 간부까지 다 포함해서. 보낸다는 걸 이렇게 어디를 다시 이렇게 발령을 낸다. 만약에 간부들도 일부 혐의가 있으면 이제 그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전출을 보내거나 이제 보임을 시키는 거죠. 다른 그러니까 보직 해임을 시키는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휘 책임이 있는 게 드러나면 어쨌든 이 부대는 정상적으로 진행은 못 될 거예요. 그럼 이 7사단은 지금 완전히 올스톱 상태겠네요. 적어도 이 연대는 그렇죠. 이 중대를 갖고 있는 이 연대는. 강명숙 기자 잘 듣고 있어요? 잘 두고 있습니다. 네, 잘 듣고 표정이 있는 너무 거예요. 밝아. 표정이 밝아.
하여튼 이번에 이거 취재하면서 네. 좀 그래서 이거는 내가 꼭 좀 나와서 얘기하고 싶었다. 이런 부분이 또 있나요 혹시? 이거를 뭐 그 군에 계신 분들이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네. 그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군대 계신 분들한테. 네네네. 군인분들. 그 군 군에서도 이제 관계자들. 높으신 분들 소위 보도가 사실 오늘이 어제보다는 좀 더 군의 입장에서는 좀 아프게 나갔어요. 오늘이. 네, 오늘이 어제보다 아프게 오늘 심지어 두 꼭지였고. 근데 그런 보도가 나간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아프게 보도 나가게끔밖에 두지 않았냐라고 아마 안에서 내부 질책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군 관계자들 사이에. 그 기자를 상대한 공보 담당자들은 최선을 다 하셨어요. 저도 충분히 다 들었고. 그렇지만 언론이 왜 이렇게 아프게 기사를 쓰는가.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지 국민들의 분노는 지금 댓글 보시는 것처럼 더 엄청나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 사이에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리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M1 공보 장교들 조지지 마라. 자, 정유럽 기자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취재하면서 꼽아보면 제일 힘들었던 게 아동 학대였거든요. 보통 우리 취재하면 이렇게 감정이입을 잘 안 해야 되는데 네. 아동 학대는 되게 힘들어요. 막 사실 지금도 막 가끔 생각나고. 근데 약간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물론 다 성인이지만 아무리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해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이도 굉장히 어려요. 20대 안전 초반.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정말 군대 와서 내가 진짜 군대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언제냐면 신병교육대에서 정훈 장교. 저 때는 약간 좀 나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훈 이제 그 장교 나와가지고 군대 얘기할 거예요 또? 짧게. 여러분은 나 빨리 말하고 내려가겠다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 죽지 말자 써 있었어. 죽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한마디 더 하겠다고. 죽지 말자. 내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 처칠 따라했네. 그건 돈 기브업 말하는 거죠. 돈 기브업. 하여튼 이분은 죽지 말자. 네. 돈 다이.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죄송합니다. 얄팍한 지식을.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정말 이게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남자들 데려다 놓고 군대 얘기 시키니까 이게 끝나질 않는구만. 한도 끝도 없어. 이 클로징 빨리. 네. 지금 군대에서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보는 군인분들도 계시겠죠? 계시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분 계시겠죠. 그리고 또 자제분들을 군대 보낸 분들 정말 전 무사히 정말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이 피해 병사도 좀 그런 안 좋은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정말 좀 나중에 사후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나쁜 생각하지 않고. 자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병수처럼 이건 사실 비밀인데요. 뉴스에선 절대 말해주지 않는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에서는 다시 왜? 내가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에서는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초심자들을 위한 순한 맛 대리기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저 김용준 기자처럼 스튜디오로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다음엔 좀 밝은 그러니까 내용으로 한번. 오늘 저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좀 진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지해져 오늘은. 네, 정말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다음에 아시잖아요. 재밌는 아이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아이템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용난 무서운 줄 모르고 휴가를 떠난 이 강병수 기자가 위기감을 느끼고 호다닥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 화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보고 싶어질 것 같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누르셨나요?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KBS 뉴스 좋았어. 좋았어. 또 만나요. 꼭.